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가 침몰을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요. 정권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좌파 진영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세월호가 저런 형태의 위태로운 배가 침몰을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저런 배들을 유병헌이 운영을 특권적으로 하고, 또 세모라고 해서 완전히 망해버렸던 유병헌이 다시 되살아나서 비탄감을 수천억 받고 또 수천억 대출을 해서 특정 운영권을 받고 그러면서 또 은행에서 수천억을 땡기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이 일의 배경에는 박근혜 정권을 포함한 이명박 그리고 노무현 정권 등 이전 모든 정권까지를 포함한 정경유착이 유병헌을 중심에 놓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관피와 척결을 이야기했지만 관피와 척결의 이전에 유병헌과 결탁된 유착 구조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지 않는가? 누구도 그걸 규명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가? 박근혜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탄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또 유병헌의 세월호와 관련된 정경유착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도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여름에 여의도에서 40일간 1인 시위와 집회를 했고, 그것 때문에 벌금까지도 맞았고, 그리고 재판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 또 그 일로 인해서 정권과 등을 지는 계기가 되고, 프레스센터에서 100여 명 이상을 모아놓고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권도 아니다, 요즘 나라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10월 8일로 기억합니다. 2014년 제가 정권도 아니다 이러니까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황장수가 정권도 아니라 했다고 제가 엄청 씹혔죠. 그 직후에 정윤회 찌라시가 터지길래 3인방과 정윤회, 저는 이것이 세세한 디테일에 있어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정권이 자꾸 잘못되어가는 측면에 대해서 왜 그런지 조사하고 알고 있는 바와 매우 일치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박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정윤회나 최씨 문중이나 3인방은 외국으로 떠나든지 대통령 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고 태블릿 PC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저를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두 번째 얻어맞는데요. 그때 첫 번째 얻어맞았습니다. 제가 하소연, 한탄 그런 거 아닙니다. 기가 차서 웃을 뿐이고요. 요즘은 어지간히 저를 욕을 해도 이제는 욕을 먹을수록 더 즐겁습니다. 얼마나 초조하면 저런 욕을 할까. 그래서 욕을 칭찬같이 들으니까요, 욕 좀 한다고 기분도 별로 안 나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때 아주 저를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온 세력들이 다 달라들어서 저보고 종편 십상시, 종편 알바, 생계현 종편 평론가. 참, 그래서 제가 그랬죠. 3인방과 정윤회를 때리면 이렇게 무서운 보복이 오는 걸 보니, 그리고 보수 진영이 저 빼놓고는 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결국은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때도 저를 다 욕했습니다. 기억을 다 새겨보십시오. 심지어 제 사무실에 같이 일어난 사람들한테도 저하고 가까울 만한, 함부로 말을 못할 만한 사람들이 저를 종편 십상시라고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참, 그 뒤에도 또 잘 지냈는데요. 요즘 또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근데 길고 짧은 거는 떼봅시다. 그런데 그때 나를 그렇게 정윤회와 3인방의 편에 붙어서 청와대 행정관 한 놈은 지시를 받아서, 자, 증거가 다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지금 정윤회 3인방 찌라시가
진짜였다라는 보도가 나온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순실이 그 뒤에 터지고 난 뒤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정윤회 3인방이 그렇게 찌라시 내용에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최순실이 한 거 보면 최순실이 남편이었던 정윤회가 물론 최순실과 긴장관계가 있고 나중에 박 대통령한테 사후에 팽당했지만은 팽당하기 전에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 한테 3인방을 뽑아서 가르쳤던 정윤회가 그 찌라시에 나온 만큼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어제 TV조선이 보도했죠. 정윤회 게이트가 있었는데 정윤회는 빚은 실세가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고 박 대통령은 그 사건이 찌라시라 했습니다. 요즘 와서 생각하면요. 박 대통령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을 좀 가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박 대통령이 3인방도 칭찬했지요. 자기를 어려울 때부터 오랫동안 떠온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박 대통령이 지금 배신당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과 3인방이 하나의 몸통이고 최순실이 하나의 몸통인데 같이 다 거짓을 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윤회는 자신이 2007년 박근혜 대통령을 떠났다고 그 뒤에도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요. 실제 정씨의 최측근 인사는 정윤회가 십상시 모임을 주도한 게 사실이고 강남 음식점에서 이들을 자주 만나서 십상시 3인방을 포함한 핵심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 수석들이 위에 더 높고 비서실장이 더 높지만은 당시 청와대는 이 3인방과 이들을 따르는 7명의 비서관 행정관 이들이 실세였습니다. 계급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남의 음식점에 중국집에서 자주 만나서 국정을 지휘했다라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매일 문건을 가지고 만나는 거야. 비즈니스를 여기서 했거든.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주인 A씨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정윤회 씨를 손님으로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그 식당에 중국집에 저기 동호대교 건너면 오른편에 있는 골목 안에 중국집에서 계속 대선 전부터 정윤회가 박 대통령의 측근 십상시를 데리고 와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십상시가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그 라인이 비선실세죠. 십상시가 다 걔들 모임이지. 다 십상시지. 십상시는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을 포함해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10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2014년 11월에 이 문건이 터졌을 당시 찌라시가 세계일보에 보도됐잖아요. 십상시 모임을 하면서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의혹이 세계일보 보도에서 시작되어 나왔지만은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가이드라인을 끄니까 지금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선을 끈 데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 제대로 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모임의 실체가 없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많은 당시 이 식당의 주인이요. 당시 문건은 다 사실이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볼 것도 없잖아요. 이 식당의 주인은 상당히 정윤회의 측근처럼 가까웠던 사이입니다. 사실이죠. 문건에 나왔던 말들은 다 사실이에요. 더 파헤치고 가면 누가 입을 막아야 될 것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정윤회가 이 모임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A씨는 박근혜를 알고 있으니 아주 박 대통령의 신복들이 박근혜의 힘을 이용해서 사업 세력을 확장한 거고 거기에 정윤회가 주도를 했고 그래서 정윤회는 비선 모임을 주도하면서 국정에 개입한 또 다른 국정농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국정농단을 하다가 독점을 하고 싶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더 가까운 최순실이한테 정윤회가 차였는데 차이기 전까지 국정농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박지만과 정윤회 다 최순실이한테 동시에 팽당해버린 겁니다. 최순실은 어부지리 형태로
박지만과 정윤회를 싸우게 만들어서 둘을 동시에 날려버리는, 즉 갈매기와 조개가 서로 물고 늘어지니 어부가 둘 다 죽어간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정윤회의 최측근 A씨는 정윤회는 가해자죠. 우리 국민에 대해서 가해자죠. 왜? 최순실하고 시작을 같이 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은 왜 저렇게 열심히 국정교과서에도 관여하고 대통령 외유에도 관계하고 기자회견에도 관계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짜증을 내면서요. 다 돈 때문에 그러지요. 그런 것까지 챙겨야 돈 되는 것도 챙기지. 돈 되는 것만 따로 빼갖고 챙기면 박 대통령이 저 사람은 돈 되는 것만 이야기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을 다 돌봐준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 되는 거를 같이 챙기자. 이렇게 해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벌기가 최순실이 더 고달팠던 겁니다. 워낙 돈 좀 버는 일만 하면 되는데 관여할 게 많았어요. 그럼 정윤회하고 십상시는 왜 강남의 중국집에 만나서 이 지랄을 했을까요? 돈 벌려고 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상시는 기업 사업 터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자, 정윤회와 십상시 모임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동향 보고 말고 기업 민원들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민원 해결의 대가로 수수료가 십상시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자, 아까 그 A씨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반에 정윤회와 함께 식당을 찾은 사람들은 사업 이야기도 많이 했다는데요. 초반에 돈을 얼마나 해먹었겠어. 사업 이득권을 가지고 문건 가지고 매일 만나는 거야. 이 자리에서 기업 민원이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 문건 여기서 하나 터줘. 그러면 사업이 되는 거야. 사업 이거 하나 해줘 하면 되는 거야. 무슨 연구재단에서 이거 하나 해줘, 만들어줘, 이거 도와줘. 그러면 100억, 200억 이거 만들어줘.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정윤회 측이 기업 민원을 받아 정부 규제를 터줬거나 반대로 정씨 측이 특정 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시하고 이권을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십상시가 이렇게 사업을 벌인 뒤에 수수료를 챙겼다고 하는데요. A씨는 다 작성해 가지고 가면 몇 프로 10%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나도 그래서 화장품 많이 얻어먹었어. 대가가 항상 있어. 해당 식당은 예약된 손님만 받아 이 같은 밀담을 하기가 좋은 데였습니다. A씨는 여기는 그 어떤 분들이 오는 게 시크릿으로 비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인 건데 이 식당에서 정씨를 보러 대기업 회장, 임원, 연예인들이 줄을 섰다고 한다. 이 내용은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대기업에 안 온 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듣고 보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정윤회와 3인방 찌라시 이전에도 제가 TV 나가서 이 사람들 안 터졌을 때 미국 가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 방송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제가 장서민 시사 탱커에서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채널 A에서도 이 찌라시 터지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 정보 통화로부터 듣기는 정윤회가 이 중국집에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나타나는데 그걸 맡길 때 발레하는 사람들한테 유진이 이모부라고 한다길래 무슨 말이냐 말 같은 소리를 하라 이랬고 그때 당시에 TV 나가서 이런다고 한다 말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장시호가 개명을 하기 전에 이름이 장유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윤회가 유진이 이모부라는 이름으로 이 오토바이 차를 맡겼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2014년 12월 쯤에 찌라시가 터졌 직후에 들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한 방송사 사장도요 정윤회를 지금 이까지 말을 했던 중국집에서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정씨는 보도 협조를 이 방송사 사장한테 이야기했다는데요. 비선 홍보 수석이 정윤회였던 거죠. 정윤회는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 여성 김모 씨와 이 음식점을 자주 찾았는데요. 이 여성은 2014년 8월에
독도에서 정윤회가 CJ와 같이 음악회를 했을 때도 정윤회와 독도를 같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정윤회가 이 여성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 방송사 사장도 동석을 했다고 합니다. 정윤회가 옛날에 대한항공에 보안 승무원을 했지요. 그때부터 알던 승무원 출신 여성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안다고만 했습니다. 자, 정윤회 척근 A씨는 윤회 오빠하고 누구누구 언니하고, 아마 이 사장이요, 여자겠죠. 그러니까 윤회 오빠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정윤회를 아는 여성은 누구누구 언니라고, 둘이 얘기 자주 왔으니까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방송사 사장이 왔을 때 아니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뭐 때문인지 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 방송사 사장을 만났고 또 우호적인 보도를 요구했다고도 합니다. 보도 사실이란가 차단도 하고, 언론사 중에 하나는 완전히 밀착해서 해야 하니까 정윤회가 나라 국정의 모든 걸 이 방송사와 한 2년 전까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방송사 사장은 터무니없는 모함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정윤회가 얼마 전에 언론사들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마치 무슨 오래전에 박 대통령을 떠났고 지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가 떠나서 그렇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TV 나와서 그랬죠. 이 사람도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역이다. 그런데요, 정호성이 2003년 10월에 의문의 남성과 통화한 내용이 검찰에 이렇게 녹취록에 들어 있었는데 이걸 수사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목소리만 대조해봐도 이 남성 일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지 알 건데요. 그래서 남성은 이 2014년 10월 28일 통화에서 해양수산부는 빈칸으로 있었을 거야, 사람 이름 없었을 거야 라고 반말을 정호성이한테 하고요. 뭐 꺼야 하는 것은 정윤회의 습관적인 말투라는 겁니다. 11월 22일 2014년 또 다른 통화를 하는 정호성 여보세요. 남자 정과장님. 정호성 예예. 그 마사의 말이야. 예. 정호성 예예. 남자 공모 그치는 게 맞고 정호성 예.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정윤회의 한 척근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원 시절부터 정호성을 과장으로 불렀고 그렇게 부를 사람은 정윤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윤회가 마사의 사장 회장 인사에 관여하는 거고요. 실제 통화 2주 뒤에 삼성 출신 혁명관이 마사 회장이 됐는데 정윤회가 지원 의혹을 받고 있죠. 근데 검찰은 정윤회를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남성 일로만 적어놨다는 겁니다. 2014년 정윤회 게이트 때도 검찰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문건 유사를 수사하는 척 폼만 잡다가 끝냈습니다. 정윤회가 3인방 찌라시는 사실이었고요. 정윤회는 최순실의 또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때도 덮었고 이번에도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덮었습니다. 이 정권에서 벌어진 일, 저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